안녕하세요. 아파트 사고팔고의 아사팔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사는 모든 것이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가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21년에서 24년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현실 부정하듯이 3년만 버티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내가 산 가격에서 10억 이상 차익 실현될 거야 라면서 지금의 부동산 하락을 인정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25년도에는 피똥 싸는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21년 서울 아파트 가격 폭락하는 것을 정부가 정책으로 하방되는 가격을 방어해 주는 것이고, 원래는 하락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하향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이 있었고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덜 떨어진 부동산 전문가라는 인간이 유튜브에서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25년도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예상 변수가 없다면서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 주면서 아파트를 사게끔 유도하던데, 이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것이 확실한데, 저는 인간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균형되지 못한 일들이 많고 순리는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도처에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윤 정부는 왜 떨어지는 집값을 살려줬을까 하고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저 많은 대선 후보 공약들이 많은데 저 많은 공약을 실행만 하여도 서울 집값은 바닥을 치고 안정화에 들어가고도 남고도 그냥 떨어지는 것을 참견만 안 했어도 자연스레 떨어졌을 텐데, 이건 제 추측인데 한 가지는 부동산 PF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냥 한 방향으로만 추세적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집을 가진 시민 유권자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이고, 반대급부로 집이 없는 시민 유권자들에게는 칭찬을 듣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 어떠한 정부도 마찬가지였기에 기본적이기도 아주 기초적인 정책 방향인 거죠. 실례로 문재인 정권이 왜 몰락을 했나요? 아파트 가격을 무한대로 상승시켰잖아요. 상승론자 말대로라면 아주 칭찬을 받을 정부인데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되는 가장 큰 이유였잖아요. 맞아요. 정부는 형평성을 제일 과제로 생각하면서도 정책 방향, 즉 기조를 잡는 거죠. 이번 정부, 윤 정부는 천천히 국민들을 당겼다, 밀었다, 놓아줬다가 하면서 집값을 떨어뜨릴 거예요. 굴곡을 주면서 하방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야 국민들이 멀미를 느끼면서 아파트를 산 사람도 생기고 판 사람도 생기고 막 뒤엉키면서 정부 정책을 순응하게 만드는 거겠죠. 한국 경기 침체는 모든 국민들이 몸소 느끼면서 체감할 정도로 높은데, 하는 이창용 총재하고 최상목 부총리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방송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인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왜 100만 명 이상 폐업을 하고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삼성전자가 공장 셧다운을 하지를 않나. 건설 경기는 침체 실사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 경매 건수는 뭐 9년 최대를 찍지를 않나. 제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라면 좋아질 수 있는 것 한 가지 정도라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지 않나 싶고요. 국내 총 생산도 0.1%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같은데 이게 국내 경기 상황인데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는 과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인가요? 아니면 국민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자국 우선주의를 최대 국정 운영 목표로 두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지금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약간만 툭 건드리면 피식 쓰러지는 얄팍한 경제 도미노 상황에서 관세 폭탄까지 투하된다면 빛광처럼 소리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겠죠.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서울 아파트가 2025년도에는 공급 부족이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각종 포털에서 말한다고 하면 공급이 없는 게 맞겠죠. 근데요, 부족한 것만으로 하락하는 부동산 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꺾인 부동산 심리는 쉽사리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듯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꾸는 것도 정말 더디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전환도 되는 것이고 그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승을 주장하는 이들은 버티면 승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던데 정말 잘못된 정보이고 이야기이죠. 네이버 호가창에 본인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며 직장 생활도 하고 주말에 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시간적 투자 비용, 즉 기회 비용도 돈을 그동안 못 벌게 될 거고 그 기간 동안 허비를 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아파트도 재화이기 때문에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중고 사이트에서 1,000원, 2,000원 비싸게만 사도 그날 운이 좋지 않다고 하루를 망치는 판에 나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파트 하락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에 1,400원을 뚫고 약간 떨어졌는데 1,399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늘에서 애기 똥 싸듯이 자금을 조금씩 부으면서 1,400원을 방어하겠지만 언제까지 막는 것은 역부족일 테고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으로 25년도 상반기에는 보게 될 것 같고요. 서울시 통계자료 11월 현재 거래 금액은 대략 8억 6천만 원 정도로 거래 금액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11월 9일자 현재 거래량은 178건으로 거래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11월 달은 2,000건도 넘기 힘들 것 같네요.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 건수는 11월 9일자로 89,144건으로 계속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없네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25년도에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11월 9일자 매매 물량 쌓인 것만 8만 9천 건인 정도인데 12월 내년 1월 정도 되면 10만 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매물이 10만 건 정도가 공급된다는 이야기인데 엄청난 수량이죠. 그거를 쏙 빼놓고 신규 공급 물량분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럼 구독자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영상 잘 만들어서 뵐게요. 감사합니다.